사실상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우린 연패 중인 거거든요. 팬분들은 벌써 인제 LG 트윈스가 승리하는 걸 못 본 지가 한 2주 돼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케이시 켈리입니다. 지금 요 영상이 제가 일요일날 업로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저께가 되겠네요. 그죠? 그저께 경기에서 케이시 켈리가 후반기 첫 경기 진짜 에이스에게 주어지는 경기거든요. 사실은 각 팀의 에이스들이 총출동해가지고 후반기 승리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겠다.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스가 나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경기에 이제 LG 트윈스는 케이시 켈리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좋은 피칭을 하지 못했던 케이시 켈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켈리는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이제 각종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경기입니다. SSG, 그러니까 선두 싸움을 하고 있는 경쟁팀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제 이목이 좀 많이 집중되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상대 선발 매치업은 김광현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켈리가 요 경기에서 5이닝 5실점 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4.65까지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그 상대 에이스 김광현 선수를 상대로 타선이 4점의 득점을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한 충분한 점수를 내줬다, 상대팀 에이스인 걸 감안했을 때는 요렇게 볼 수도 있는데, 켈리가 그 이상의 실점을 내어주면서 경기를 내주게 됐어요. 특히나 요 경기에서는 우리 팀이 득점하면 꼭 실점을 하는 요런 양상으로 좀 하다 보니까 경기 흐름 자체를 가지고 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켈리가 전반기가 끝나고 나서 내가 요즘 올 시즌에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연규혁 감독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감독과의 면담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첫 경기에서 5이닝 5실점, 지금 온라인상에서 팬분들이 켈리를 지금이라도 바꿔라 막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켈리는 일단 팀에서는 교체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연규혁 감독님이나 저기 차명석 단장님의 마음이 바뀌어 중간에, 그래갖고 지금이라도 바꾸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8월 15일까지는 정식 선수로 등록이 돼야 포스트 시즌에서 이제 등판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 규정상. 근데 이제 지금 7월 말이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기존에 이제 용병 교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밀접 접촉 중인 선수는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8월 15일까지 정식 선수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금쯤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진이 떠야 돼요. 공식 발표. 누구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쯤 나와야 사실은 그때까지 이제 남은 메디컬 테스트네 뭐네 이제 다 처리해가지고 정식 선수를 등록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협상해가지고 코리아 가자고, 불고기 테이스트 굿 이러면서 이제 막 선수 설득하고 있으면은 이건 이제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용병 교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켈리는 이제는 못 바꾼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상황으로 좀 보이고요. 아무튼간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팀은 현재 3연패 기록 중입니다. 지금 요게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중간에 꼈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우린 연패 중인 거거든요. 팬분들은 벌써 이제 LG 트윈스가 승리하는 걸 못 본 지가 한 2주 돼가요. 거의 그죠? 아무튼 간에 참 이 씁쓸한 최근인데, 그 중에서도 켈리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연규혁 감독의 진단 또 들어봐야죠. 연규혁 감독 최근에 했었던 인터뷰들 제가 또 한번 쫙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연규혁 감독 역시도 켈리와 끝까지 함께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좀 했고요. 켈리가 최근에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이나 구위의 문제보다는 제구와 실투가 좀 문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켈리와의 면담, 요거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감독과 케이시 켈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면담을 좀 나눴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켈리, 피칭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 켈리가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던지는 체인지업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는 투 스트라이크 이후뿐만이 아니라 체인지업 자체가 힘을 좀 못 쓰고 있긴 한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켈리에게 체인지업의 구속을 좀 떨어뜨려라 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직구를 노리고 있던 타자가 체인지업이 왔을 때 그것도 대처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체인지업의 구속을 아예 더 떨궈가지고 직구를 노리고 나오던 타자가 헛스윙이 되게끔 유도하는 요런 거를 좀 주문했다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결정부로 들어가는 체인지업, 진짜 저기서 말한 것처럼 투 스트라이크 이후의 체인지업은 아마 이 구사율 자체도 상당히 낮아질 걸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거랑 더불어서 켈리는 상대팀에게 분석이 많이 된 투수다. 한국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실투가 특히나 더 안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더 정교한 제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연경혁 감독은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말을 좀 길게 써놔서 그런데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제구가 문제다. 이렇게 좀 줄여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사실 투수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말이 제구 잡아라거든요. 뭐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이고, 자, 그 옆에는 제가 이제 관련 세부 데이터를 조금 가지고 와 봤는데 켈리의 구종별 피안타율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직구랑 체인지업이 많이 좀 망가져 있다. 이렇게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체인지업 자체는 비율도 좀 줄이기도 했고, 체인지업에 대한 피안타 요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직구가 상당히 좀 난타를 당하는 모습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요렇게 이제 직구랑 체인지업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이제 켈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종은 사실상 커브란 말이죠. 근데 이제 상대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커브를 알고 노리고 나오더라. 이러면서 이제 커브를 통한 안타도 생산이 되는 모습이 지난 경기에서는 좀 나왔습니다. 체인지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속을 떨군다거나 아니면 비율을 좀 줄인다거나 뭐 이런 선택을 조금 할 수는 있을 텐데, 결국 직구가 죽어 있는 상태로는 타자랑 승부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켈리의 직구가 구속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또 연경혁 감독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 직구의 평균 구속은 지난 시즌 굉장히 좋았던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경기에 케이시 켈리가 직구가 150km까지 나왔어요. 그죠? 직구의 구속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일각에서는 구속과 무관하게 구위 자체는 좋은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 구속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연경혁 감독 말한 것처럼 제구만 조금 더 잘 이루어지면은 좋은 피칭을 할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켈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팀에서도 켈리와 끝까지 함께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는 시간적으로 용병 투수를 교체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올 시즌에는 무조건 켈리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켈리가 그냥 못하는데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러고서 그냥 아이고 그냥 망했네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켈리가 살아날 수도 있을 만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해보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자, 케이시 켈리 역시나 후반기에 강한 모습이 있는 투수입니다. 그동안 쭉 그랬고 켈리가 후반기에 평균 자책점이 3점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후반기에는 그동안 매 해마다 굉장히 강한 투수였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 심지어 지난 시즌을 제외하고는 항상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강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징크스일 가능성도 좀 있기는 있는데, 요 징크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선수 입장에서는 큰 힘이 좀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켈리가 후반기 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살아나는 모습 요런 거를 그동안 쭉 보였기 때문에 요런 걸 좀 믿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 봤고요. 2020 시즌 저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시즌 한창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 때도 전반기 때는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후반기에 평균 자책점 2.22를 기록하면서 저때 당시 후반기에만 11승을 했어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저 때의 켈리가 다시 한 번 더 진짜 이 잠실 야구장에 강림을 좀 해준다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제 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는 5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지만 그 직전 등판에는 7이닝 2실점으로 또 호투를 했거든요. 켈리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꾸준히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잘했다가 못했다가 잘했다가 못했다가 이렇게 좀 기복이 있는 퐁당퐁당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좋은 피칭을 하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조정을 조금만 거치면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제 와서는 근데 뭐 켈리가 살아나는 거 말고는 어차피 답이 없어요.